안녕하세요. 작은 책 씨앗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저는 감기로 어, 많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저번 주에 사실은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어,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많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5권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 중에서 제가 재미있고 또 마음에 들었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이들이 다 3점짜리를 주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4점짜리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수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소개에 앞서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단톡방이 사라졌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알탄 삼총사, 그 다음에 잔소리 로봇, 그 다음에 엄마가 사라진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또 수요일이라는 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얇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엄마가 사라진 날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재미있어요. 잔소리 로봇은 이제 지민이라는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대로 엄마의 이제 하라는 그런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아이로서 여기서 로봇은 엄마가 로봇이 아니고 이 지민이가 엄마의 말 그대로 따르는 아이라고 해서 본인을 잔소리 로봇이라고 칭하는 그런 제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는 슴새라는 새 내용이 나와요. 체험학습 가는 날 이제 슴새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농부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한테. 근데 이 슴새는 알을 이제 50일 동안 품고 움직이지 않고 품고 그다음에 60일 알이 깨어난 다음에 부화가 된 다음에 60일 동안 엄마가 밥을 그렇게 갖다 준대요. 뭐 본인도 덜 먹으면서까지 아기 새를 위해서 열심히 갖다 주면서 딱 60일이 되면은 아기 새를 두고 떠나요. 이미 이제 성인이 되게 어른이 된 새겠죠. 그래서 이 아기 새가 계속 웁니다. 밥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어미 새를 막 부르는데 이 아기 새가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엄청 배가 고프고 살도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제 어미 새는 오지 않는구나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는 연습을 처음 하게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날아가면서 세상에 이제 나아가는 어른새가 되는 거죠. 이 지민이는 그래서 이 슴새처럼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엄마가 학습 계획표도 짜주고 그 모든 뭐 책가방 정리라든지 숙제도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지민이의 하루 해가지고 이제 계획표를 짜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그려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이나 뭐 아직 뭐 3학년, 4학년 애들이 3학년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립하는 그 시기에 오는 아이들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는 책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단톡방이 사라지다라는 책은 이제 뭐 단톡방이라는 것은 많은 이슈가 되어 왔죠. 이제까지 그런 것처럼 이제 3명의 삼총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희진이에요. 이 희진이가 명은이와 그다음에 수정이가 같은 삼총사예요. 근데 수정이와 명은이가 이제 짝꿍이 되고 혼자 앉는 희진인데요. 이제 새학기 때 내용입니다. 새학기 내용인데 지금 4월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신학기 조금 지난 읽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처음 아이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짝꿍이 생기고 그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친구 사귀고 조금씩 우정을 다져가는 이 시기에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들도 명은이와 수정이 그리고 희진이도 둘은 아는 사이였을지 몰라도 희진이는 이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비즈를 가지고 혼자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비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명은이가 비즈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비즈를 하는데 이 수정이가 조금 질투가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만들고 하는데 수정이는 이제 이런 단톡방을 만들고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뭐 손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은 친구인데 이제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희진이는 원래 자기 친구가 아니니까 이제 딸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자기 친구로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희진이한테 다른 친구가 와도 이제 쟤는 뭐 비즈로 사람을 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외롭게 이제 외로워하고 슬퍼하죠. 근데 여기서 내용은 다 좋은데 이제 그 갈등을 풀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과제예요. 근데 그 과제가 조별 과제인데 그 조별 과제를 통해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극을 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런 친구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희진이는 처음에는 이제 비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막
쟤는 저걸로 뭐 친구를 꼬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막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합니다. 뭐 친구들이 오든 않든 자기가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이제 찾죠. 그래서 자신만의 색깔을 이제 갖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단단해져요, 마음이. 그러면서 지은이가 이제 작가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반짝일 수 있답니다라고 위로를 해요. 이 글을 써주는데 마음이 좀 많이 동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친구에게만 목매지 않고 친구한테만 기대지 않고 혼자서 잘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또 그것을 잘하는 아이라면 언제라도 꼭 좋은 사람, 꼭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하는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1학년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한 2, 3학년, 2, 3, 4학년들 읽기에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책은 엄마가 사라진 날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실적으로 아까는 잠깐 소개해드린 거고, 이 또또또 수요일하고 엄마가 사라진 날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엄마가 사라진 날과 또또또 수요일의 공통점이 이제 재미있다, 그리고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책을 접한다면 아이들한테 이 책 너무 재밌어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이 또또또 수요일 책을 꼭 권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사라진 날을 소개하자면 상진이와 민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웃음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엄마들에게 생깁니다. 근데 정말 이 바이러스가 신기한 게 누구나한테 옮겨붙는 게 아니라 꼭 아이를 낳은 엄마들한테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마들만 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웃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어서 웃기만 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감금이 되고, 이제 그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제 전국에, 그리고 전 나라에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상진이와 민진이 엄마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집안일도 못하게 되고, 집안일 때문에 이제 집이 돼지우리가 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가게들 다 쏙쏙 문을 닫고, 엄마들이 하는 회사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니까 잠깐 휴업에 가기도 하고, 불편함이 사회적으로 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엄마가 없어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빠들도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맨날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는 엄마 아빠들도 있고, 서로 싸우게 분쟁이 좀 일어나겠죠. 애들이 이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으러 가요. 엄마들 이제 갇혀가지고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산속 깊은 곳에 특별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마들만. 근데 생뚱맞게 깜짝 놀랐어요. 생뚱맞게 이 상진이는 외계인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물론 이 바이러스 자체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외계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상진이도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진이가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외계인 친구한테 혹시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너 알고 있니? 그랬더니 외계인 친구 그거 우리 별에서도 예전에 돌았던 건데 하면서 이제 치료제를 알려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그 요양원으로 가서 이 드론으로 그 뿌립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은 거예요. 근데 나을 때 입에서 검은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근데 그게 어디 날아가지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많은 사람들한테 뿌렸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낳은 엄마들을 보고 이제 정부에서 그 약을 계속 만들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치료제를 많은 사람들한테 뿌렸겠죠. 그랬더니 그 검은 연기가 엄청 커진 거예요, 구름처럼. 그때 서로 부딪혀가지고 번개를 나타내고 막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퍼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연기가 건물을 삼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엄마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계인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진이한테 얘기하기를, 그거 우리가 그때 알아봤는데 바이러스가 아니라 외계인이다. 검은 게. 사실은 그 검은 게 외계인이었어. 걔네들이 우리도 식민지 하려고 예전에 그렇게 찾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구를 이제 삼키려고 지배하려고 왔다.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외계인들이 그 검은 연기를 이제 싸우죠. 검은 외계인들과 싸웁니다. 아무튼 둘이 싸우다가 이겼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오겠죠. 엄마들이 다들. 왜냐면 이제 외계인과 싸워서 외계인이 이겼으니까 그 나쁜 검은 연기 외계인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 잔소리 너무 싫어하지 마 하면서 엄마가 있어서 너희들이 있는 것이고 엄마들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재미있게 보기에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책은 또 수요일입니다. 이 제목에서처럼 이 수요일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 책은 21년도에 발행한 책이고요. 재밌는 책 한 권이 독서 습관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길지 않으면서도 내용도 재미있어서 모든 친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짧고 굵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일에 날짜가 나와요. 수요일은 9월 16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왔죠? 9월 16일. 9월 16일. 9월 16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9월 16일이 좋은 날은 아니에요. 지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엄마는 항상 8시에 깨워주는데 그날따라 8시 47분에 깨워줍니다. 그래서 9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 47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엄청 짜증을 내면서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딱 한번 건너고 학교에 가나 봐요. 근데 열심히 달리기는 빨라서 또 열심히 뛰어가면은 교실의 지각 정도는 아니고 정확히 뭐 한 8시 58분, 뭐 이렇게 57분, 58분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문에 지나쳤을 때 57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넘어져요. 뭘 밟고 넘어져서 결국은 9시 2분에 도착합니다. 지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지각한 것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미술 과제를 내야 되는데 미술 시간에 미술 과제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그림 그렸어요. 선녀가 그 전날에 열심히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놓고 온 거예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따라 과제를 하지 않은 친구가 선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숙제 안 한 사람 김선혜 딱 한 명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날이 9월 16일인데 선생님이 9와 16을 더하면 25번이니까 25번이 나와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학교에 9월 16일 하면 16번, 뭐 9번, 뭐 더해서 25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풀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이 시키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이제 선혜를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선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없겠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래가지고 풀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 못 풀 수도 있지 하면서 좀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 선혜는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못 풀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의 식단표를 보니까 쌀밥에 햄, 브로콜리 볶음, 소고기, 시금치국, 채소 샐러드, 사과 이렇게. 싫어할만 하겠죠. 사과는 먹을 만도 한데 선혜는 사과도 먹잖아요. 그래서 밥하고 물만 먹은 거예요. 아침도 굶었는데 너무 속상하겠죠. 너무 배고픈데. 근데 또 밥 먹고 나서 5교시에 체육인 거예요. 체육인데 아까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그랬는데 뛰려고 하니까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리기 기록 재는 날인데 달리기 기록을 혼자만 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달리기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속상한데 그때 이제 김민준이라는 친구가 옵니다. 이 민준이랑 이름이 참 많은데 김민준이라는 아이가 오더니 올 때마다 멍청이구만 뭐 잘못만 하면 잘 하지 못할 때 맨날 와서 멍청이구만 하고 놀리고 가는 애가 김민준이에요. 그래서 김민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유치원 때부터 같은 친구예요. 단짝이었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멀어진 계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서로 놀리게 되면서 그 갈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민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코인데 그 돼지코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놀리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 김민준이 그날 이후로 자기가 이제 선혜가 뭘 조금만 못해도 자꾸 와서 멍청하다고만 놀리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이제 민준이가 놀리고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랬는데 펑펑 울다가 눈물을 그치고 딱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96이 된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선혜야 얼른 일어나 하면서 지금 13분밖에 안 남았어. 8시 47분이야 이러면서 8시 47분이야. 또 이번에도 열심히 뛰어갑니다. 8시 57분 통과했는데 또 넘어졌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이튿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또 문제를 못 풀었어요. 미리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아리송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제 오늘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문제도 틀리고 똑같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김민준이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막 이랬는데 영어학원을 가려고 서 있는데 이제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걸 보더니 김민준이 와서 냉큼 멍청이구만 하고 또 그런 거예요. 한숨 크게 쉬고 한번 또 눈을 떴는데 또 선혜야 얼른 일어나. 또 세 번째 9월 16일에 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세 번째까지 또 똑같이 문제도 못 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직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똑같이 반복되니까 네 번째까지 반복이 되니까 이제 패턴을 안 거예요. 이 선혜가. 먼저 처음 딱 시작하는 말은 선혜야 얼른 일어나 라는 엄마의 말이었고 끝나는 시간 항상 멍청이구만 이게 민준이의 그런 비웃는 소리로 항상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다섯 번째도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섯 번째가 딱 됐을 때 이제 내가 넘어지지는 말자. 그래서 이제 교문에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테니스장 공을 밟아서 넘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여섯 번째 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선혜가 그 문구점에서 소원 연필을 산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문구점에서 소원 연필을 사면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무슨 소원을 빌까 하다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하루만이라도 완벽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최악의 날을 완벽한 날로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했죠. 반복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갔죠. 문제도 미리 풀어놓고 뭐 미술 과제도 미리 챙겨놓고 피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내려고 했거든요. 틀리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달리기도 잘할 테고 막 점심도 야채도 한번 먹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채도 이제 조금씩 먹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생각보다. 맨날 그 전에 쌀밥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 맛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먹게 됐는데 브로콜리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야채도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했는데도 꼭 한 번씩 조심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씩 꼭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준이의 멍청이구먼 이런 소리를 듣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려면 이 민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 민준이의 관계를 조금 회복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합니다. 민준이에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놀려서 미안해 그랬더니 민준이가 든 채도 않고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번째 마지막 9월 16일 맞이합니다. 11번째 완벽한 하루를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다 잘하게 되는데 이제 민준이만 화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멍청이구만 하면 계속 하루가 반복이 되니까. 선혜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걷다가 갑자기 이제 혼자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직전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나를 놀려서 내일이 또 다시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준이가 선혜 팔을 딱 잡으면서 잡았어요. 잡아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널 계속 놀려서 미안해 라고 민준이 또 사과를 합니다. 오늘은 완벽한 밤이거든요. 그래서 멍청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평범한 하루가 됩니다. 9월 16일이 다 지났다고 해서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내용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작가님이 되게 좋으신 게 그러고 나서 이 선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평범한데 8시 11분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였어? 하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였어? 내가 이렇게 밥을 여유롭게 먹는 게 좋은 거였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평범한 목요를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좋고 뛰어가지 않는 게 너무 좋구나라는 거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보면서 민준이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선혜가 느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었던 감사함을 좀 찾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읽는다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만 바꾼다면 최악의 날이 또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와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고 이 책을 통해서 하루가 소중하다,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면서도 짧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재밌는 책, 더 흥미진진한 책,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으로 다시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즐겁고 행복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